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이렇게 딱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아마 짐작을 하실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한 그 한국일보 기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뒤에 대통령실에서 내놨던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임혁백 그리고 함성득 이 사람들이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자기들이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의 메신저였다. 가교 역할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물밑 접촉에서 오갔던 얘기들 그리고 자기가 전달했던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저는 일단 왜 그런 내용을 공개를 했을까? 거기서부터 벌써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상 우리가 과거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나 김대중 대통령 때나 이럴 때 또는 뭐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최근에 책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아주 나중에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 이런 일들이 그때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쓰거나 또는 언론사들이 언론 매체들이 나중에 해당 정부가 끝난 다음에 비화를 공개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아니 지금 이 윤석열 이재명 회동이 끝난 지가 언제고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메신저 또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좀 안 좋은 말로 떠벌리고 있으니 그 꼴을 보고 있으니 정말로 황당하다. 그리고 그 얘기하는 내용들이 정말로 이거는 충격과 분노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20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그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배신감에 치를 떨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함성득이라는 자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함성득은 자기의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전하는 그런 얘기를 전달하는 그 메신저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이재명한테 전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아주 충격적인 주장들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그 기사를 접하셨겠지만은 그래도 간추려 보자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첫째, 이재명은 국정 공동 책임자다. 여러분들 이건 뭔 말입니까? 이재명이 국정 공동 책임자다. 이거는 2006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했던 이 대연정과 거의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뒤에 야당한테 총리 인사 추천권을 준다. 이것과 맥락이 닿습니다. 뭐냐면 2006년도 노무현 대통령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뭐 안 그래도 인기가 없었는데 그 국면 전환을 위해서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또는 뭐 일각에서는 뭐 선거제 개편을 위해서 정말 희생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뭐 후자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대연정 제안을 했습니다. 대연정 총리 그 다음에 내각 강요 요거 추천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나라당한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데 찬성한다면 한나라당에서 즉각 거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거부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자부했던 호남, 전라도가 뒤집어졌습니다. 민심이 폭발했습니다. 전라도의 민심은 이거였습니다. 노무현, 누가 만들어준 대통령인데 네 마음대로 그 권력을 한나라당과 나누려고 하느냐. 정말로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배신이다. 해가지고 전라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기가 안 그래도 없었는데 더 떨어져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원래도 이제 인기가 없고 국정 운영 동력을 거의 상실했다. 왜냐? 그때 당시에 유행어가 뭡니까?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야말로 나라가 여기저기 어지럽지 않은 곳이 없었고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이랬었는데 그 이후에는 2007년에는 거의 뭐 식물정부 식물 대통령 이렇게 하다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냥 그 정권이 그냥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지 존경하는지 김건희 여사의 말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 연설을 그렇게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이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그 대연정 제안과 같은 그런 것들을 갖다 이재명 측한테 이렇게 전달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
이거는 윤석열 지지층을 하여금 배신이라고 느끼게 하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 신뢰를 저버렸다. 아니 윤석열이란 사람을 찍은 게 이재명과 국정을 공동 운영하라고 찍었습니까? 문재인의 적폐를 청산하고 문재인 5년 동안의 실정을 바로잡고 그 다음에 그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단죄를 해라. 심판을 해라. 그래서 윤석열을 찍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과 같은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과 같은 범죄 의혹이 많은 사람도 심판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검사 출신 윤석열을 뽑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한테 무슨 경제 발전을 요구했습니까? 뭘 요구했습니까? 정말 공정과 정의, 뭐 원칙과 상식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이 사회에 소위 말하는 국민들을 착취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약탈을 했던 그런 카르텔들을 갖다가 싹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찍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과 국정 운영을 같이 한다? 국정의 공동 책임자다? 이재명한테 총리 인사 추천권을 준다?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바랬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럼 뭔 말입니까? 이 말을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한다면 그는 자기 지지층의 신뢰를 저버렸다. 배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뭐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재명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거다.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을 회피한 듯한, 자기 책임을 전가한 듯한, 이재명 그 수사 내가 한 거 아니다. 나는 원래 이재명한테 감정도 없고, 이것도 결국엔 자기 지지층의 그런 요구, 자기 지지층이 자기 자신을 뽑은 그런 이유를 정면으로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가장 결정적인 건데, 이재명의 경쟁자가 될 만한 인사를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 인사권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또 대통령실이라는 건 아니 정말로 이거는 야당의 견제도 받지 않는 정말 순수하게 대통령이 자기 참모들을 갖다가 두고 있는 게 바로 대통령실이라는 조직인데 그 조직 안에서조차 이재명의 경쟁자가 될 만한 또는 이재명이 불편해할 만한 사람을 두지 않겠다. 배제하겠다. 사실상 항복선언과 같고 두 번째는 이 보수 또는 우파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는데 정권 재창출이라는 기본적인 의무를 갖다가 방기한 그런 발언입니다. 그런 주장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함성득이 얘기한 이 내용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그런 자격이 있느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 또는 그 밖에 2022년 대선 때 그를 찍어준 사람들의 지지를 계속 받을 자격 자체가 있느냐? 또는 앞으로 어떤 동력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느냐. 왜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확 떨어졌지 않습니까? 20%대지 않습니까? 한국갤럽 기준에 따르면. 근데 그나마도 있던 요 정말 소수의 지지율을 갖다가 싸그리 다 무너뜨리는 지금 그 주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함성득을 통해서 이재명한테. 이런 대통령을 과연 그 누가 지지를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물론 전제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헷갈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긴 했는데 그 부인하는 태도나 그 속도나 그 내용이 정말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통상적인 전례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나 아니면 과한 표현이 들어갔을 때 과거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통령이 바로 경로하고 대통령실에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합니다. 근데 이번 이 보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건 충격적이고 정말 윤석열 정권의 뿌리를 갖다가 흔드는 그런 아주 위험한 보도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에 대한 대응하는 속도가 너무나도 늦고 그 내용이 너무나도 부실합니다. 빈약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대통령실의 이런 대응 자세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석연치 않다. 대통령실이 얘기한 그런 거 한 적 없다고 하는 게 별로 설득력이 없게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단독 해가지고 윤석열 그런 말 한 적 없다. 영수회담 비선 논란의 불쾌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제목 한 문장에서 벌써 뭔가 부조화스럽습니다. 왜냐?
영수회담 비선 논란의 불쾌감. 그러니까 비선 논란의 불쾌감이라는 거는 비선 자체가 없었는데, 비선을 통한 물밑 접촉도 없었는데, 나는 공식 라인으로만 이재명한테 그런 제안을 했는데, 회동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비선이 있었다는 식으로 보도됐으니까 불쾌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함성득을 난 메신저로 쓴 적이 없다, 이러면 얘기가 끝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그냥 그런 말 한 적 없다. 나 함성득 통해서 이재명한테, 함성득이가 그 이재명한테 했던 그런 얘기 내가 한 얘기는 아니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함성득을 보냈냐 안 보냈냐, 이겁니다. 두 번째는 함성득을 보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런 얘기를 함성득한테 해서 함성득이 그걸 이재명한테 전달한 그 배후에는, 배경에는 누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함성득이란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꾸며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구체적입니다,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함성득이 다소 과장은 할 수 있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소 표현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 내용 자체를 이렇게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왜곡된 내용을 갖다가 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이게 바로 거짓말이라는 게 탄로가 날 경우에는 이 함성득의 이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이라는 뭐 직위가 날아가는 건 둘째 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건 뭔 말입니까? 첫째, 함성득을 보냈냐 안 보냈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답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둘째, 함성득을 보냈다고 한다면 함성득을 보냈는데 대체 이 말은 누구한테서 나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함성득을 보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냐 또는 다른 사람이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보낸 적이 없다, 대통령실에서는 공식 라인으로만 접촉을 했다고 한다면 함성득이 자기 혼자 지금 가서 나 윤석열의 메신저요 하고 이렇게 꺼들어거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함성득이 대통령실에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탁이 아닌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갔다는 얘기입니까? 또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전했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9일날 기자회견,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함성득에 대한 법적인 조치도 즉각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또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대통령실이 기존의 언론 보도에 대응했던 거,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그랬던 게 뭐냐면,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재명을 만나지 않은 그 이유가 강성 지지층과 참모들의 반대 때문에 그동안에 이재명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게 정말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도 앞서서 소개한 그런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충격적인 내용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만나는 것조차도 이제 강성 지지층과 참모들의 반대 때문에 만나지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강성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강성 지지층이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강성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강성이라는 거 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무슨 가치를 부여하느냐, 무슨 의미를 부여하느냐, 뭘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강성 지지층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맹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아무 생각 없이 지지한다. 결국에는 이재명의 개딸과 같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표현 자체가. 왜 윤석열을 지지하는데 강성 지지층이 되는 겁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 원칙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갖다 요구하는데 어떻게 그게 강성 지지층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강성 지지층의 반대 때문에, 또 참모들의 반대 때문에, 그 참모들을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참모들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고, 뭡니까 그거, 옛날에 트루먼 대통령 그 사람이 뭐 했다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기 집무실에 갖다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모들의 반대 때문에 이재명을 만나지 못했다는 그 말을 함성득을 통해서 얘기한다?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앞서서 얘기했다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지지층을 배신했다는 그런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과 거의 맞먹는 정말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정말 지지층을 배신하는 발언입니다.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든 대통령실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또는 함성득이든 아주 소상하게 우리 국민 앞에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정권 자체를 너무나도 위험하게 만든 발언들이기 때문에 그 발언의 지인이, 또는 이게 약간 왜곡됐다고 한다면 함성득은 이거를 바로잡을 또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대연정 이후에 급속도로 몰락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속도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레임덕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무슨 동력으로, 아니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또는 우파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 그 말에 나오는 강성 지지층의 그 지지조차 없다고 한다면 대체 어떤 동력으로 국정을 운영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우리 국민한테 밝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구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